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 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승혁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벌써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12월이 됐습니다. 금방 가요? 금방. 너무 금방 가는 것 같고, 이 12월이 되면은 뭐 연말 행사도 많고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 정산. 또 환급을 얼마나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내야 될지 가장 고민이 되는 이제 시기일 텐데, 뭐 진작에 이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은 좋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회계사님을 모시고 또 좋은 내용들, 텍스 혜택을 어떤 걸 또 볼 수 있는지 오늘 아마 너무도 중요한 이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연말 정산 그 텍스 리펀드에 대해서 예일 회계법인의 임승혁 회계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혁 회계사입니다. 네오집스 유튜브 개설 후 첫 번째 게스트죠? 아유, 영광입니다. VIP를 모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VIP 게스트 임승혁 회계사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96년도부터 한국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 조세움을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될 당시에 같이 조인을 해서 조세 담당 회계사로 쭉 근무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USC에서 비즈니스 텍세이션을 전공했고요. 마스터 디그리를 취득했고 2020년부터는 예일 회계법인 미국 지사에서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얽혀있는 고객들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텍스계, 세무계의 백종원. 그래서 굉장히 세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굉장히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되지 않도록 오늘 잘 설명드리고 쉽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백종원이 음식계 임승혁이다라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그리고 이 챙기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네오집스 TV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가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걸 대신해 주시네요.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오집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사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텍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페더럴 텍스가 있고 스테이트 텍스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데, 정확하게 텍스 리펀드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죠. 미국에서 어쨌든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연방소득세 내야 되고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 내야 되고요. 또 소셜 시크릿 프리미엄, 뭐 소셜 시크릿 텍스라고도 하죠. 메디칼 텍스도 내야 되고 이런 텍스들을 이제 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내느냐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 보통 급여 받으면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얼마 이렇게 띄고 나머지를 주고 있어요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매월 조금씩 떼서 이제 국가에 IRS에 이제 내게 되죠. 네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이제 예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미리미리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더 낸 거지, 이거를 계산해서 환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텍스 리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텍스 리턴이랑 텍스 리펀드랑 좀 혼재해서 사용하시거나 구분을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걸 조금만 더 구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텍스 리펀드를 받고 그 텍스 리펀드 받은 걸 IRS에 다시 리턴하나요?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텍스 리턴은 우리가 이제 얼마의 소득을 얻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신고하는 신고서를 저희가 텍스 리턴이라고 하고요. 그 신고서에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적겠죠. 낼 세금은 뭐 예컨대 뭐 얼마인데요, 실제로 낸 건 더 많이 내가지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환급받는 절차를 저희가 텍스 리펀드다, 환급받는 걸 텍스 리펀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텍스 리턴, 리펀드를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또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이 연말정산의 절차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미국의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좀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뭐 한국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라고 하나요? 네, 거기 홈택스. 들어가서 자기 자료를 다 다운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재경팀에 쭉 던져주면 이 재경팀 직원들이 제 자료를 쭉 보고 데이터를 스캔해서 입력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를 돌려드려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돌려주죠.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 숨겨서 인마이 포켓하기도 하고 가족과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미국은 이 한국과 다르게 회사에서 이렇게 텍스 리펀드 이 절차를 해주지를 않아요. 각자 알아서 챙겨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스스로 해야 되죠. 그렇죠. 네네.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죠.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좀 놓쳐서 이제 환급을 덜 받기도 하고 또는 규정을 놓쳐가지고 페널티를 물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런 게 조금 이제 한국과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EA라고 하죠. 이제 세무사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계사님, CPA 분들이 이 업무를 대행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대행해 주시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서 다 잘할 거야 이렇게 손 떼고 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 세금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전문가들이 다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내 속사정을 나만큼 속속들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이제 전문가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전문가가 챙겨서 이렇게 그렇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걸 또 빼먹어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꼼꼼하게 내가 챙겨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제대로 된 신고, 제대로 된 많은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의 부동산 투자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투자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세금도 제대로 알아야 저희가 리펀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꼭 만나야겠네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1,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뭐 시간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이 절차를 잘 해서 나한테 가장 많이 혜택이 돌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될 대상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은 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한다 그러면 해외에서 살더라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거주자가 IRS에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 세법상 거주자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재산이 있거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함께 IRS에 보고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183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해외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10,000불 이상 다 보고를 하셔야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183일 테스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어쨌든 이 거주자가 되려면 그 과세하는 신고 대상 연도에는 31일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은 신고 대상 과세 연도를 포함해서 3개년 동안 183일을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요건이 있죠. 이 183일 계산하는 건 조금 복잡하거든요. 네네네. 이건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유의할 거는 이 183일이 되더라도 거주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뭐 F 비자로 이제 학생으로 왔거나 뭐 인턴, 뭐 연구원, 방문 교수, JQ 비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뭐 5년, 2년 이런 웨이브를 주거든요. 네네. 그동안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요. 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하면 되고 뭐 해외 금융재산이라든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이제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비자 요건을 지키는 걸 전제로 이 5년, 2년 그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예컨대 내가 학생 비자로 왔는데 학생 비자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네네네. 벗어나서 일을 막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되죠. 비거주자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면 거주자다 이렇게 돌아서기 때문에 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를 하되 대신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비거주자는 비거주자는. 어쨌든 이게 제한적인 네네.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 세법은 좀 한국과 다르게 가족관계 여건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5가지 신고 유형으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은 그냥 뭐 개별 신고잖아요. 한 그렇죠. 사람씩 그냥 신고하고 네. 따로, 미국은 따로.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찌됐든 그것도 형태마다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는 한 어른이 되면서 보통 이제 납세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가 네네.
싱글 파일링 스테이터스, 싱글 신고를 하게 되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제 신고하는 거고, 스탠다드 디덕션이 12,950불, 13,000불 정도 되네요. 그 정도가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한 소득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싱글들이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인생 첫 번째 실수를 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 합산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부 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율도 낮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고요. 스탠다드 디덕션도 2명이 되니까 곱하기 2에서 25,900불, 이제 26,000불 정도 됐죠. 2배를 이제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부도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세퍼렐리 이렇게 개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개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컨대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가 거주자가 아니어가지고 개별 신고하는 경우 이런들이 이제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신고하니까요. 스탠다드 디덕션은 뭐 싱글하고 뭐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가끔은 이제 사별을 하기도 하대요. 그래서 사별을 하게 되면 이제 미망인 신고라고 그래가지고 사별 후 2년까지는 미망인 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 합산 신고하고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2년 동안은.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애들을 키우고 하는 이제 세대주 신고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은 디펜던트가 없고요. 이게 케어해야 할 부양 가족이 없고요. 이 세대주 신고는 이제 부양 가족이 있고 그 부양 가족과 6개월 이상 살고 거주에 필요한 생활비를 뭐 반 이상 부담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세대주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세대주 신고의 스탠다드 디덕션은 싱글하고 부부 합산의 반 정도 됩니다. 19,400불이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가장 적합한 거를 골라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싱글 신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부 합산 신고. 그렇죠. 네, 실수해서. 네, 세 번째는 부부 개별 신고. 네 번째는 이제 미망인 신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세대주 신고. 이 중에서 본인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혹시 뭐 여기에서는 뭐 예외 사항이 있나요? 한국에서 이제 예외 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네. 예컨대 뭐냐면 한국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면 세대주로서 보고할 수 있어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도 알겠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세금 보고할 때 내가 이런 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나, 내 인컴으로 잡아야 되나 라는 거 가지고 많이 좀 고민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 인컴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한국도 유사하게 뭐 인컴을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제 인컴은 크게 보면 급여소득, 그다음에 이자, 배당, 그다음에 자영업소득, 사업소득이라고도 하죠. 네네.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열티, 뭐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다음에 복권소득, 이런 소득들이 다 보고 대상에 포함되고요. 이런 그 소득들은 1040 양식이라는 폼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게 되고요. 세금의 종류별로는 스케줄 A부터 E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서 신고서를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씩 좀 보게 되면 급여소득은 아시잖아요. 매일 받는 급여를 1040에다가 이렇게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회사에서 내어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잘 챙기셔서 그 금액을 이제 원화로 돼 있으니까 외화로, 달러로 환산해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W2라는 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교부하죠. 그렇죠. 다 W2를 받죠. 네. 당신의 연간 받은 급여는 얼마고 그 중에서 세금은 얼마를 냈고 네.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실제로 받은 금액은 얼마가 이런 걸 네네. 기재해서 주니까요. 그거를 모아서 이제 신고서에 담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뭐 금융기관에 뭐 디파짓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이자일 거고요. 또는 뭐 주식 등에서 이제 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스케줄 B에 이게 담아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뭐 인터레스트, 1099, 뭐 디비던드 이런 명칭을 써가지고 이렇게 교부를 해줘요. 그런 걸 잘 챙기셔가지고 이제 담아낼 수 있도록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한국은 이자 소득이 뭐 통장에 찍히기도 하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면 또 주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너무 건이 많으면 이걸 챙기기가 좀 어렵죠. 한국은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버리고 뭐 일정 금액을 넘어야 나중에 과세관청에 신고하는데 미국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좀 일일이 챙기는 게 약간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요. 엑셀로 은행 계좌 다 다운받으면 거기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초가 되면은 이제 은행에서 이자 얼마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메일로 또 이제 보여주고 네네. 또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직접 또 이자 부분이 얼마인지 또 확인도 이제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자영업 소득인데요. 뭐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해서 소득을 얻은 것들을 이제 스케줄 C에 기재하게 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우리가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프리미엄을 이렇게 내는데 자영업 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유사하잖아요. 네네. 내 근로를 제공하는 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소득에서 발생한 거는 소셜 사회보장세라고 하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네네.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를 낸다. 15.3%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뭐 자영업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도 나오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준비하셔서 전문가분하고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 뭔가를 이렇게 판 거죠. 부동산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해서 코인을 팔거나. 그렇죠. 네. 네. 이익이 났거나 손실이 났거나 네. 이익이 난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이익을 내서 스케줄 D에 담아놔야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들이 막 사고 판 거는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과세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과세가 안 됐으니까 미국도 과세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잘 발라서 이거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거를 이렇게 보내줘요. 텍스 리포트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요약해서 내면 되고 한국도 요즘에는 이제 금융과세체가 좀 바뀌면서 이제 리포트를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챙기셔서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은 롱텀, 쇼텀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네네. 롱텀이면 뭐 0%, 15%, 20% 이렇게 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알면 저기 11개월에 팔 걸 12개월 넘어서 파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러면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롱텀이 되니까 당연히 텍스 베네핏을 좀 그렇죠. 받을 수 있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30%와 20%로 떨어지고 맞습니다. 15%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머릿속에 네, 있어야 평소에도 조금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아니면 자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귀찮게 이거 팔려고 하는데 팔아도 되겠냐? 언제 파냐? 자꾸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네네.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한 로열티도 신고해야 되고 농업소득 뭐 이런 것들은 스케줄 2에 같이 담아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이제 스케줄 2에 담아서 신고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비도 내고 프로퍼티 텍스도 내고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공지하고 한 그 순이익을 보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뭐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있으니까 그거 자료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신고서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6가지네요. 급여소득,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자 네. 배당소득, 네. 세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 네. 자영업소득, 네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으로 인한 양도소득,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임대소득,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지식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이제 로열티 등등등. 그렇죠. 크게 6가지. 이 중에 해당되시는 거는 제가 텍스 보고 때 나의 인컴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까먹고 있으면 제출 안 해요. 그 얘기해드려도 안 들어와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잘 숙지하고 계셨다고 뭐뭐 주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한 것도 갖다 줘서 이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여쭤봐야 되는군요. 네. 귀찮게. 네. 이게 또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이제 2023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냥 통산 알기론 4월 15일 네.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텍스 보고 신고를 언제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맞고요. 4월 15일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예외적인 거는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그럼 이제 2개월이 자동 연장이 돼서 네네. 6월 15일. 그리고 저희가 일정한 연장 폼 4868 네네. 이걸 제출하게 되면 이제 6개월을 또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15일이신 분은 이제 10월 15일까지 이제 신고를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고의 연장이지 납부의 연장은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네, 많이 네, 모르세요. 네, 네. 그래서 연장이 되면은 텍스도 그때 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착각하시는 계시죠. 거죠. 네. 페널티 방을 쓰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네. 계산을 해서 넉넉하게 내놓고 마지막에 잘 정돈해서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고 낼 게 있으면 조금만 더 내야 페널티가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5일, 10월 15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억하시고 납부는 4월 15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텍스 납부는 꼭 4월 15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 저희 만약에 텍스 보고를 늦게 했어요. 네.
그럼 어떤 페널티가 있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 하는 거지? 그걸 모르면 그렇죠. 더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서, 텍스 리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리턴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월 낼 세금의 5%씩 뭐 붙고요. 5%씩. 예. 네. 그리고 또 낼 세금을 계속 안 내잖아요. 안 내면 또 매달 0.5%씩 또 벌금이 붙고요. 또 이자도 붙거든요. 연 5% 정도의 이자도 붙는다. 누적일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네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연 네. 5%니까 계속 늘어난다. 음. 그래서 이제 제때 지키는 게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 제때 신고해서 네. 더 내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는 꼭 맞춰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줄이고 저희가 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체 벌어들인 거에서 뭐뭐뭐 썼어요 해서 비용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죠. 소득이 있죠. 네네.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계산된 세금이 있죠. 네네. 근데 이 세율을 곱하는 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소득 공제라고 하죠. 네네네. 뭐 익스클루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뭐 소득 공제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출해서 계산한 세금을 또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세액 공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네네네. 되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세금이 줄고 또 줄고 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가 이렇게 쫑긋쫑긋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좀 텍스 베네핏 더 받아보고 텍스를 조금 더 이제 절세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임승혁 회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꿀. 네. 연습을 미리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회계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더욱 더 중요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꿀팁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만 했으니까요. 그 개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미국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네네네. 되고 가끔 금융재산,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외 금융계좌는 10,000불 이상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자, 오늘 꿀팁 잘 들으셨죠?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인데요. 뭐 세금 신고 어렵죠. 어렵지만 그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기초적인 것들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알아두신 것을 기초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 다 이해하시면 아마 가족들과 한 끼 식사할 거는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매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네오집스는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절세, 뭐 학군 등등 관련해 가지고 많이 알면은 저희가 많이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 이제 지적 성장이 또 되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들만 알려드리는 네오집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저희 또 임승혁 회계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리거 임승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